네, 케부자입니다. 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울산 상하이 선화전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이 윤빛가람에 두 골을 앞세워가지고 그 상하이 선화한테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상하이 선화는 그 우리나라 그 전북에서 이제 몇 년 동안 굵직한 업적을 세운 최강희 감독이 지금 감독으로 있죠. 그 팀으로 유명하고 김신욱 선수나 아니면 엘샤라위 선수들 같은 이제 유명한 굵직한 외국인 선수들도 같이 있는 팀이에요. 근데 이번 ACL에서 맞붙게 됐죠. 결국 그 울산이 상하이 선화 그 두 유명한 그 굵직한 공격진이 없는 틈 타가지고 3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울산이 원래는 한 1, 비긴 상태 1무만 기록한 상태였는데 이번에 상하이 선화를 상대로 해가지고 승리를 함으로써 득실 차이도 앞섰죠. 그 세 득점이나 넣고 득실 차 2점을 해가지고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 그룹 F조인데요. 네, 사실은 이제 이번에 이제 아침 일정이 되게 이제 그 빡빡하게 3일 간격 정도로 돌아가다 보니까 순위는 금방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울산도 거의 사실은 K리그에서는 거의 국대급 스쿼드, 엄청난 스쿼드를 가지고 있는 만큼, 그리고 이번에 아침에 참가하는 팀들 중에서도 좋은 스쿼드를, 거의 탑급 스쿼드를 가지고 있는 만큼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어요. 라인업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현대는 이번에는 4-3-3 형태로 출발을 했고요. 어, 수비진에서는 지금 국가대표 A 매치 다녀온 조현우 선수가 그 코로나 양성 판정 받아가지고 출전을 못하죠. 그래서 조소혁 골키퍼가 골문을 지켰고요. 데이비슨 선수가 간만에 출격을 했다고 해요. 한 5, 6개월 정도 그 지나서 이제 텀을 두고 출전을 한 걸로 확인이 되고요. 정동호 선수도 간만에 출격했고요. 그리고 이상원 선수 또 이제 미드진에서 거의 좀 저는 경기하다가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이번에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공격진에서는 김인성, 주니어, 이청용 이렇게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 선화 같은 경우에는 뭐 주요 선수 같은 경우 리슈아이 골키퍼가 뭐 거의 마흔이 되는 선수라고 뭐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은비아 선수, 뭐 비진하오, 뭐 이런 선수들을 뭐 처음 보기 때문에 뭐 이번에 그 아챔 하면서 좀 선수들 능력치 어떤지 케미가 어떤지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보시고 울산부터 좀 살펴보면 오늘 진짜 울산 같은 경우는 거의 즐겼죠. 사실 게임이 안 되는 스쿼드고 게임이 안 되는 팀이었죠. 전력 자체도 스쿼드 자체도 그렇고 전술 전략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게임이 안 되는 팀으로 거의 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뭐 김신욱이랑 엘샤라위 선수가 들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뭐 공격진에 좀 무게가 더 있지 않았을까 이 정도 빼고는 뭐 수비 미드진에서도 뭐 딱히 뭐 그럴 만한 선수들이 없었고요. 네. 울산이 사실은 이제 그 K리그 막판에 파이널 A에서 좀 조금 이제 고전했던 부분이 있었죠. 워낙에 이제 K리그 상위 팀들이 좀 압박도 심하고 활동량도 좋고 예전보다 전략 전술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전략가들이 많아졌죠. 그렇다 보니까 승리를 가져가는 게 되게 어렵고 항상 압박과 그 템백 수비 이런 역습 이런 거에 많이 얻어맞았던 울산이었는데 이번 경기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슈퍼리그 팀이 K리그보다 조금 전반적으로 좀 수준이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K리그 팀들이 수준이 그래도 좀 높구나 비교적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하는 게 좀 원래 울산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모습이지 않았나 싶었어요. 일단 윤빛가람이 두 골로 승리를 했는데 첫 골 장면 보면은 되게 재밌었죠. 되게 집념이 만들어냈던 골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윤빛가람이 아마 이쪽에서 전반적으로 이 그 상하이 수비들이 좀 뒤로 쳐져 있었 앞으로 좀 나와 있었을 거예요. 좀 나와 있었고
전반적으로 상하이 수비가 굉장히 공간을 많이 줬거든요. 줘서 윤빛가람이 여기서 슈팅을 했는데 그 리슈아한테 막혔죠. 막히고 난 다음에 튕겨 나온 거를 이제 막으려고 했는데 태클로 막으려고 했는데 주니오가 살짝 엉키면서 볼이 다시 윤빛가람 앞으로 나왔고 요걸 다시 이제 톡 쳐넣어가지고 골 넣은 형태로 네, 득점을 했습니다. 되게 그래도 볼에 대한 집념이 있었던 부분 되게 좋았고, 주니오 선수가 항상 이런 박스 상황에서 이런 침투 이런 부분이 되게 좋아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위협적이고 상대 수비수들이 공만 보고 아니면 이 선수만 보고 따라가다가 공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형태로 전개를 했어요. 주니오 선수가 많이 침투하지 않았다면은 들어가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골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골 장면 보면은 윤빛가람 선수의 위치 선정, 그리고 어떤 울산 현대 선수들의 패싱 능력 이런 것들이 많이 빛을 발했다는 부분이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윤빛가람 선수가 아마 이쪽에서 슈팅을 했던 것 같고, 이때 누구였나요? 불트위스였나요? 이렇게 하고 이청용 이렇게 해가지고 패스를 해주고, 이청용이 이제 윤빛가람한테 패스해주고 바로 여기서 이제 슛을 때렸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거의 3자 패스, 이 이어진 3자 패스를 통해 가지고 이 수비의 공간, 미드와 수비의 공간을 뚫었고, 윤빛가람이 순전한 어떤 킥 정확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골을 넣은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2대1 패스도 잘만 하면은 수비진을 잘 뚫을 수 있지만 3자 패스가 들어가 버리면 거의 완전 공간 무너지거든요. 3명 선수들이 바로 톡톡톡 치고 패스를 하고 이렇게 가버리면은 수비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사람이 달리는 것보다 공이 훨씬 빠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툭툭 이렇게 줘버리면은 사실 움직일 수가 없죠. 이렇게 그냥 움직이는 정도, 달려 들어간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공간이 그리고 훤히 있었으니까 또 가능했던 거죠. 아마 하이라이트를 한번 틀어보시다 보면은 이 상하이 선화의 수비 상황에서의 어떤 이런 공간이 굉장히 헐겁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보일 거예요. 좀 이렇게 비교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서울의 어떤 수비 느낌이라고 할까? 그런 느낌도 좀 들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기본적으로 헐거운 공간 사이에서 이제 이청용 선수나 아니면은 다른 김인성 선수의 침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상하이 선화를 울산이 압도하는 형태로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워낙에 상하이 선화 선수들이 전방 압박이 거의 없었어요. 없다 보니까 전방 압박도 없고 이제 수비에서의 어떤 템백으로 내려선 형태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불트위스가 굉장히 안정된 모습이었죠. 사실 뭐 크게 어려웠던 건은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트위스가 앞으로 이제 오버래핑하는 상황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마치 살짝 이제 우리나라 국대로 따졌을 때는 이제 김민재의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많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나름 이제 불트위스가 이렇게까지 올 정도면은 좀 여유롭게 느끼고 있는 거구나 하는 부분도 많이 보였고, 울산 선수들 전반적으로 되게 표정이 밝고 마음이 편안한 느낌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확실히 뭔가 우위에 서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정신무장을 잘하고 왔구나 이런 생각들이 또 들었어요. 김기희 선수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세이골을 넣었는데 전북이랑 그런 중요한 경기들에서 좀 중요한 실수를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아픔이 있지 않았을까 했는데 좀 아픔을 털고 백헤딩 골로 넣었죠. 아마 위치는 여기 이 정도였던 것 같고 거의 백헤딩으로 골을 넣었는데, 사실 저번에 전북 경기에서도 백헤딩을 이렇게 하다가 아마 실점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김기희가 좀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런 백헤딩을 잘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게 어떨 때는 장점이고 어떨 때는 단점으로 작용하는 형태인 것 같아요. 특히 중앙 수비일 때는 굉장히 위험하지만 공격으로 나섰을 때는 굉장히 장점으로 작용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요거 되게 맞추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어떻게 맞출까 싶어요.
그 조금 아쉬웠던 점은 몇 개 있다면 김인성 선수가 이제 활동했던 그 활동량 대비 그리고 뛰어다녔던 것 대비 놓고 골을 못 넣었던 게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1대1 득점 찬스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피니시가 안 되는 게 너무 아쉽고 확실히 김인성 선수는 베스트 피니셔는 아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손흥민 선수는 왜 이렇게 그 치달하면서 드리블도 하고 마무리까지 딱 지어주잖아요. 피니셔 역할까지 하는데 그런 부분이 김인성 선수는 좀 안 된다. 네, 너무 아쉬웠고요. 주니오 골무한 주니오가 이번에는 골 또 못 넣었던 것도 좀 아쉽네요. 이제 해설위원들이나 이제 캐스터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뭔가 이게 좀 주니오가 이제 좋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조금 이제 붐업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0점 조절이 좀 안 된 것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좀 공감이 많이 됐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압박도 거의 없고 선수들 능력치도 저조한데 템백 수비도 아니어서 사실은 뭐 울산이 한 두세 골은 더 넣는 게 아닌가 그러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또 들었거든요. 왜냐면 이 리그도 그렇고 결국에 리그에서 이제 또 하려다 보면 득실차도 높아야 되잖아요.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이런 경기에서 좀 넣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 실점은 조금 아쉬운데 그건 이제 뭐 조현우가 있었다면 막았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해봤어요. 네. 하여튼 전반적으로 울산이 정말 신명나게 잘 했던 경기로 봤고 뭐 오늘 처음 봤는데 이상원 선수 굉장히 활약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좌측 우측으로 오가면서 이제 뭐 그 윙플레이 잘 해주고 그리고 크로스 같은 것도 잘 올려주고 뭐 정확도는 조금 이제 아쉽지만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잘 박정인 선수나 아니면은 이동경 선수 같은 선수들이랑 같이 잘 클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데이비슨 선수도 예전에 광주전에서 엄원상 선수한테 많이 얻어맞고 나서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출전 기회가 거의 없었다고 이제 뭐 얘기 들었는데 뭐 조금 이제 지쳐 보이는 거 빼고는 그래도 활동량은 전반적으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ACL에서는 좀 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물론 지금 김태현 선수랑 이제 홍철 선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좀 활동을 그래도 잘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상하이선화 얘기 좀 해볼게요. 최강희 감독이 있으니까 그리고 김신욱 선수가 있으니까 좀 얘기를 드리는 건데 예전에 그 최강희 감독 전북 시절에 이제 어떤 경기 플레이 스타일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보통 최강희 감독 같은 경우에는 좋은 그 스쿼드를 딱 마련해 놓고 그 딱 세팅을 해 두고 거기서 이제 그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닥치고 공격 그냥 그 공격 밀어붙여 이런 느낌의 그 공격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예전부터 전술이 없다는 그 이제 좀 비난을 많이 받았었어요. 전북 시절에도 특히 이제 ACL이나 이럴 때 이제 그 좀 비교적 약체로 평가받는 팀한테 진다 이럴 때는 그런 평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상하이 선화에도 좀 많이 보였고 오죽하면은 사실 비지나오 선수가 또 톱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좀 뭔가 뭐 이제 그 좀 키가 좀 있다 보니까 비지나오 선수가 올라와서 이제 톱 역할을 해주는 형태로까지 갔을까 싶기도 해요. 이거 좀 대안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전반적으로 최강희 감독은 항상 이제 강력한 톱을 가져가려고 하는 형태가 많아요. 원톱이든 투톱이든 가능하면 또 쓰리톱까지도 가져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주요 자원들이 빠지니까 공격이 힘이 많이 빠지죠. 물론 주지안룽의 골로 이제 만회를 하긴 했는데 뭐 살짝 친기직한 같은 느낌도 들고 헤어스타일 자체가 좀 재밌긴 하더라고요. 뭐 여튼 그런 전술적인 부분이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세부 전술이 없으니까 주요 선수가 없으면은 쉽게 흔들리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지나오 같은 어떤 그 공격이 메인 자원이 아닌 선수를 이제 공격으로 올린 형태까지도 네, 보였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대안이지 어떻게 보면 전략이 될 수는 없거든요.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그 여튼 뭐 방법이 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밖에 대안이 없는 경우 예. 그리고 미봉책으로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그리고 저는 그 상하이 선화 MVP는 뭐 만회골 넣은 주지안룽이 아니라 그 리슈아이 골키퍼인 것 같아요. 은근히 되게 그 막는 폼이나 이런 거는 좀 둔탁하게 해 보이기도 한데 의외로 잘 막더라고요. 그 슈팅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슈팅 어떤 루트나 이런 것도 잘 파악하고, 그래서 그 주니오의 골, 주니오의 슛, 그리고 뭐 김인성 슛, 뭐 이런 슛들, 주요 슈팅들을 다 막아냈어요. 뭐 물론 3골 먹히긴 했지만 더 먹힐 수 있었는데도 잘 막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리슈얼 골키퍼 되게 나이가 40이 다 되어가는데도 되게 뭐 잘한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떻게 막네, 이런 생각들 좀 들었고, 그리고 수비진에서는 은비어 선수가 활동량과 차단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아무래도 주니오 선수가 계속 이제 그 전방으로 오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은비어 선수랑 많이 마주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딪히기도 하고, 뭐 태클도 많이 하고, 차단도 많이 하고, 뭐 이런 부분들 있었고, 뭐 다른 선수들, 뭐 김인성, 신진호 선수들이랑도 충돌이 있긴 했지만, 그럼 나름대로 잘 뭐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울산에서 공격의 핵인 주니오를 잘 막지 않았나, 득점원인 그 주니오를,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다만 좀 아쉬웠던 거는 좀 수비가 좀 거칠다, 전반적으로. 막 그 아킬레스건, 이청용 선수 아킬레스건 때리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런 좀 조금 지저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 수비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도 전반적으로 여튼 재밌게 본 경기인 것 같아요. 서울이 지고 나서 이제 울산은 그래도 승리한 모습 보니까 또 재밌기도 하고요. 네. 울산은 저는 이제 이번 아챔 최소 이제 4강 이상은 올라가서 우승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고 또 경기들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오늘은 전북 경기, 그 어제 이제 울산 경기였어가지고 오늘은 전북 경기 있으니까 전북도 한번 또 이기는 거 기대해보고, 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